완벽한 연주였습니다.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진 쇼팽 발라드 1번의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2,000명의 관객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무대 위에 서 있던 저 케이코는 이상하게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경자예요. 하지만 평생 케이코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죠. 제1교포 3세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밤 대기실에서 음악평론가의 리뷰를 읽고 있었어요. 케이코의 테크닉은 흠잡을 데 없다. 하지만 감정선이 피상적이다. 마치 완벽한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간 매일 8시간씩 연습한 제 음악이 기계 같다니요. 그때 매니저가 들어오면서 낡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케이코 씨, 할머니 댁에서 가져오라고 하시던 물건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 한글로 일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일기를 펼쳐보니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제1교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어로만 자라왔거든요. 첫 페이지를 겨우 해석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경자야, 우리말 잊지 마라. 말을 잃으면 우리가 사라진다. 경자라는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케이코가 아닌 경자로 불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를 경자라고 부르셨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케이코, 친구들도 케이코,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케이코였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를 계속 들여다보며 한글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마치 음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고유한 리듬과 선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우리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할머니 일기의 첫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경자야, 우리말 잊지 마라. 이 문장을 피아노로 표현한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건반을 눌러봤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저를 케이코상이라고 불렀고 한국 교포 어른들은 경자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오랜 친구분이신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경자야, 너 한국말 할 줄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가르치고 싶어 하셨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 일기를 다시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번역 앱을 돌려봤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어펙션으로 번역되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는 그러지라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쓰신 문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눈치라는 단어를 번역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퍼셉션, 센스, 택트 등 여러 단어가 나왔지만 어느 것도 정확한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경자는 눈치가 빠른 아이구나라고 쓰신 문장의 따뜻함이 영어나 일본어로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음악의 감정을 표현해왔지만 제 뿌리의 언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음악은 세계 공통 언어라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의 언어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대로 우리말을 배우러 가야겠다고요.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올가을 한국 투어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주세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수업을 받아야 해요. 제 음악에 빠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 몰랐어요. 단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소리의 사람입니다. 음악가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어도 소리로 접근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법이나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의 소리 자체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공항 안내방송에서 들리는 한국어의 리듬이 제 귀에 새롭게 들렸습니다. 일본어나 영어와는 확실히 다른 음성학적 특징이 있었어요. 특히 자음의 울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이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전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실제로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습니다. 음성학을 전공한 박물관 해설사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소리와 문자가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피아니스트인 제게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음악에서 화성이론을 배울 때의 감동과 비슷했습니다. 모음도 신기했어요. 아, 오, 우는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선들이 조합되어 모음이 된다니요. 피아노의 건반처럼 기본 요소들이 조합되어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구조였어요. 직접 체험해보는 코너에서 거울을 보며 한글 자음을 발음해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각각의 소리가 나올 때 입모양이 정말로 문자 모양과 비슷했어요. 마치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의 형태가 음색을 결정하는 것처럼 입모양이 소리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한글 체험관에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김경자. 처음 써보는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붓으로 천천히 한 획 한 획 그어가며 써내려가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의 설계도였구나. 피아니스트인 제게는 악보와 같은 존재였어요. 음표가 음높이와 리듬을 표기하듯 한글은 정확한 발음과 호흡을 표기하는 체계였습니다. 광화문 근처 서점에서 한글 학습서를 몇 권 샀어요. 하지만 문법책보다는 한국어의 소리에 관한 책들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사전도 샀어요. 할머니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주룩주룩, 살금살금 같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다음날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한국어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싸게 드려요. 맛있어요. 상인들의 외침이 리드미컬했어요. 특히 음식 관련 의성어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튀김을 파는 아주머니가 바삭바삭해요. 라고 외치시는데 정말로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떡볶이 아저씨는 쫄깃쫄깃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 단어 자체가 쫄깃한 식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파는 할머니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아삭아삭한 김치, 오독오독 씹히는 맛. 같은 배추인데 아삭아삭과 오독오독은 완전히 다른 식감을 나타내더라고요. 아삭아삭은 더 신선하고 촉촉한 느낌, 오독오독은 더 단단하고 아삭한 느낌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이런 소리들을 녹음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피아노로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바삭바삭은 스타카토로, 쫄깃쫄깃은 레가토로 연주하면 어떨까 상상해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의 억양, 사람들의 대화 소리, 심지어 휴대폰 벨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특히 한국어 특유의 높낮이가 음악적으로 들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어에는 비 오는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주룩주룩, 보슬보슬, 촉촉, 토닥토닥. 같은 비인데도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카페에 앉아서 할머니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는 문장에서 할머니의 마음까지 느껴졌어요. 보슬보슬이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비가 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차분하고 서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피아노 앱으로 실험해봤어요. 주룩주룩은 연속된 8분 음표로, 보슬보슬은 부드러운 아르페지오로 표현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리의 느낌이 살아났어요.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는 그 자체가 음악이었습니다. 번역 앱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미묘한 차이들이었어요. 영어로 RAIN이라고 하면 그냥 비지만 한국어는 비의 종류와 느낌까지 구별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섬세함이 할머니가 그리워했던 우리말의 매력이었구나 싶었어요. 해인사에 다녀왔어요. 팔만대장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불교 경전이지만 한글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살아남은 한국어 자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해인사 도서관에서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숨겨져 있던 한글 원고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피 묻은 자국도 있었어요.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일본이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을 때도 이곳에서는 몰래 한글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창문을 가리고 촛불 켜놓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들키면 감옥에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을 잃으면 정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할머니 일기에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말을 잃으면 우리가 사라진다. 고서점에서도 귀중한 자료를 찾았어요. 일제강점기에 비밀리에 발행된 한글 소설들이었습니다. 표지는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어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서였어요. 겉으로는 일본 동화책 같았지만 속지에는 한글 자모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거였어요. 그 책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일본어나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언어였던 거예요. 할머니 세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언어를 저는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책방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일기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당시에는 한글로 일기 쓰는 것도 위험했어요. 할머니가 용감한 분이셨네요.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결심했어요. 다음 리사이틀에서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해보겠다고요. 단순히 한국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의 소리와 리듬을 피아노로 번역해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일기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경자야, 우리말에는 마음이 들어있다. 그냥 뜻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전하는 거야. 그제서야 제 음악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테크닉은 완벽했지만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서울에서 우연히 탈북민 분들과의 만남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갔는데 탈북민 분들과 언어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북한 출신 청년 철수 씨와의 대화였어요. 철수 씨가 얼음 보숭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니 모두가 웃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도 70년의 분단으로 다른 표현을 쓰게 된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해요? 철수 씨가 물어보셨어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죠. 그럼 우리가 제일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 거네요. 철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북한말에도 의성어, 의태어가 풍부하다는 거였어요. 보글보글, 알록달록, 깜깜하다 같은 표현들은 남북이 똑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말의 뿌리는 같았어요. 철수 씨가 들려준 북한 동요 중에 반짝반짝 작은 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일본 버전, 영어 버전과 곡조는 같았지만 가사의 느낌이 달랐어요. 특히 반짝반짝이라는 의성어가 주는 리듬감이 다른 언어와는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저도 제일교포예요.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반가워하셨어요. 우리는 다 같은 한국 사람이야. 한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저는 고립된 제일교포가 아니라 연결된 한국어 화자였다는 것을요. 그날 모임에서 각자의 고향 사투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산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같은 한국어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피아노의 88개 건반처럼 각각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일기를 읽어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말이야.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야. 철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코든 경자든 일본에 살든 한국에 살든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흐르는 한국어의 정서였으니까요. 드디어 서울 리사이틀 날이 왔어요. 예술이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 한국 첫 단독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1부는 기존의 클래식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2부에서는 특별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1부에서는 쇼팽의 발라드와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를 연주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연주하면서 한국어의 리듬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특히 쇼팽의 선율에서 한국어 특유의 높낮이를 느꼈습니다. 15분 휴식 시간 동안 무대 뒤에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2부는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수집한 소리들을 피아노로 번역한 작품들을 연주할 예정이었어요. 한국어의 소리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구성한 모음곡이었습니다. 2부가 시작되었어요. 첫 곡은 시장의 소리였습니다.
바삭바삭, 쫄깃쫄깃, 아삭아삭을 피아노로 표현했어요.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적절히 섞어서 각각의 식감을 음악으로 번역했습니다.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두 번째 곡은 비의 노래였어요. 주룩주룩, 보슬보슬, 토닥토닥을 서로 다른 터치로 표현했습니다. 주룩주룩은 연속된 16분 음표로, 보슬보슬은 부드러운 아르페지오로, 토닥토닥은 따뜻한 화음으로 연주했어요. 세 번째 곡은 걸음걸이의 리듬이었어요. 성큼성큼, 살금살금, 종종걸음을 각각 다른 리듬 패턴으로 표현했습니다. 관객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 걸음걸이를 상상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곡은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두근두근, 설렘, 그리움을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이 곡을 연주할 때는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경자야, 우리 말 잊지 마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음악은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배운 소리들입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음악입니다. 앙코르 곡으로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할머니의 구절을 천천히 낭독하면서 그 위에 아리랑 변주곡을 연주했습니다. 경자야, 우리 말 잊지 마라. 말을 잃으면 우리가 사라진다. 하지만 말을 지키면 우리는 영원하다.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오자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50대, 60대 관객분들이 특히 많이 우셨습니다. 아마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저도 연주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연주가 끝나자 한 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박수는 단순한 연주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함께 무언가를 공유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케이코가 아닌 김경자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국어는 문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정서입니다. 소리로 느껴보세요. 공연 후 사인회에서 많은 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도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오늘 공연 보니까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젊은 관객도 있었어요. 저도 해외에서 자랐는데 한국어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언어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니 뿌듯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할머니 일기를 다시 읽었어요. 이제는 모든 문장이 이해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경자야, 네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려주렴이라는 문장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공연 다음날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어제 공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소재로 한 음악 작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명인 김경자로 활동하겠습니다. 케이코라는 예명을 버리시는 건가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케이코는 일본에서의 제 이름이고 경자는 제 진짜 이름이에요. 이제 두 이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본명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에 처음으로 한글로 김경자라고 썼어요. 서툰 글씨였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진짜 이름을 쓰는 기분이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 한국 체험이 음악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음악은 세계 공통 언어라고 하지만 진짜 깊은 감동은 자신의 뿌리 언어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요? 정서예요.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섬세한 감정들이 있어요. 정한, 눈치,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나는 오늘 언어의 귀로 나 자신을 들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한 달 동안의 한국 생활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명확해졌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할머니 일기를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경자야, 언어는 나라의 혼이다. 네가 우리말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혼을 이어가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날을 기다린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 바람을 이뤄드린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번역해보고 싶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일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하지만 한국어는 다른 두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마음의 언어니까요. 다음 앨범 제목도 정했어요. 우리말의 소리라고 할 거예요.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들을 피아노 음악으로 번역한 작품집이 될 예정입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전하고 싶어 하셨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우리말 소리는 무엇인가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를 천천히 발음해보세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떨림을 느껴보세요.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언어의 소중함과 정체성 찾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성감동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